안녕하세요. 코코쌤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4장이나 푼 우리 아이 공부 많이 한 거 맞나요? 라는 질문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수학 문제집 4쪽부터 8쪽까지 풀어보자 와 같은 과제를 많이 내어주시죠. 요즘 이렇게 엄마표 수학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다만 우리 아이의 하루 학습량이 어느 정도여야 적당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몇 장의 문제집을 풀어야 하루에 적당한 학습량일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마, 저 오늘 4장이나 풀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예상되시죠? 그러니까 저 폰 풀어주세요. 또는 게임할게요. 그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 그래, 공부 많이 했네. 얼른 놀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점수부터 매겨봐야지. 틀린 것도 고치고 라고 하시나요? 네. 틀린 걸 다 고치고 나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야죠. 공부를 다 했으니.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오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문제집 4장을 풀었는데 이렇게 모두 다 정답이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는 오늘 우리 아이 문제집 4장을 풀었는데 아유, 많이도 틀렸네요. 자,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경우에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100점을 받은 경우일까요? 아니면 오른쪽과 같이 많이 틀린 경우일까요? 네, 둘 다 아니죠. 100점을 받았는데 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냐고요? 처음부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질문은 우리 아이 학습량이 문제집 4장으로 풀어보는 것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여기서 학습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10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풀어본 수학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할 게 없다는 말이겠죠. 이전에 아이가 충분히 학습하였던 것을 그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이가 많이 틀린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학습이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해서 벌써 오늘의 학습량을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부터가 공부의 시작입니다. 바로 문제집을 자녀가 푼 것은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거죠. 반대로 100점을 받은 경우는 오늘의 학습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경우, 이때는 아이 수준에 맞도록 문제집을 바꿔주거나 좀 더 심화학습 또는 서술형 문제 풀이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 등을 풀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이 틀린 경우에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지 알아볼게요. 많이들 아이가 문제를 틀리면 다시 풀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가 적은 정답을 지우개로 지우게 하시고 다시 풀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단순 계산 실수로 틀린 문제는 아마 다시 맞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답을 고칠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아니, 아이가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기뻐하라니 말이 좀 안 되죠.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오답을 마치 보물 발견한 듯이 반갑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오답이 있어야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어요. 마치 보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데 길이 발견된 지도를 발견한 셈이죠. 보시는 것처럼 단순 실수를 고친 정답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틀린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작게 X자를 그려주세요. 이제 드디어 수학 지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학원 강사나 학습지 방문 선생님이 아니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우리 아이의 언어로 부모님께서 잘 설명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시 풀어보라고 해야겠죠.
이때 부모님의 설명은 문제집 주변에 적어주시기보다는 따로 노트를 마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다시 지우고 스스로 풀어봐야 하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가져온 뒤에 채점을 해보시고 정답을 잘 썼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여기까지는 해주시는 방법이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정도 후까지는 꼭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해주세요. 따로 적어주시는 게 힘드시면 똑같은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셔서 아이가 개념을 잘 몰라서 틀린 문제에만 하트 표시를 해서 다음날 과제로 내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늘의 과제는 하트 표시된 것과 그리고 오늘의 문제집 풀이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네, 하트 문제를 채점해 주시고 오늘의 과제를 채점하고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의 오답을 보물처럼 여겨주세요. 모르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학습을 위한 필수 단계죠. 문제를 푸는 것이 학습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학습을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하루에 문제집을 2장을 풀던 4장을 풀던 그건 공부가 아닌 거죠. 틀린 것을 찾고 아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다음 그걸 설명해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몰랐던 문제를 다시 풀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공부입니다. 만점을 받았던 그 문제는 아이가 이미 학습을 완료하였다는 확인 과정인 거지 공부는 아닌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네, 조금 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다뤄주세요. 혹은 그 과정은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으니 오늘의 과제는 독서 또는 가족과 대화하기 등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아이의 오답은 소중한 공부거리입니다. 문제를 많이 틀린 것에 제일 속상한 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겠죠. 틀린 문제를 보면서 부모님께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면 아이들도 좀 더 즐겁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생각의 변화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준 문제,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틀린다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그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